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9강 한국의 기후와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할 내용은 이제 대한민국의 지리입니다. 이제 지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먼저 한국의 기후, 쉽게 말해서 이제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절별 날씨가 되겠죠. 그래서 기후와 계절, 그리고 지형. 지형은 한국의 땅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이제 한국의 기후와 계절입니다. 한국은 이제 4계절이 있죠.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4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봄부터 볼 텐데요. 봄은 3월부터 5월까지를 이제 봄이라고 합니다. 이 봄의 특징은 이제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따뜻한 날씨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따뜻한 날씨 때문에 꽃이 많이 핍니다. 그래서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 여러 꽃이 많이 피어서 사람들이 꽃놀이를 많이 갑니다. 봄에. 자, 그리고 꽃샘추위가 있는데요. 이 꽃샘추위는 이제 꽃을 시샘해서 춥게 날씨를 만든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지는 그런 것을 이제 꽃샘추위라고 해요. 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따뜻한 옷을 준비해서 입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성으로 이제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있는데요. 이 황사가 이제 중국에서 와서 이제 외출을 자제하거나 밖에 잘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마스크를 준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봄의 날씨와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글씨가 좀 작은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책에 있는 글씨로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은 6월부터 8월입니다. 6월부터 8월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여름 날씨를 겪어봤듯이 매우 덥습니다. 무덥다라고 해서 매우 덥고 그리고 습합니다. 이 습한 건 이제 물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많아서 좀 더 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운 날씨 때문에 열대야. 밤에 이제 더워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죠. 이거 이제 밤에 더운 것을 이제 열대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서. 이제 더위를 피해서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죠. 바다로, 산으로, 보통 바다로 많이 가는데 이 여름에 더워서 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름에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라고 해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태풍도 오고 태풍 이제 바람과 비를 함께 동반한 이런 태풍이 오고 그리고 장마 기간이 있죠. 이 장마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비가 내리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여름의 특징이죠. 다음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가을은 이제 봄하고 날씨가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죠. 화창하고 이제 대신 이제 건조합니다. 습기가 없어서 이제 물이 없어서 좀 건조한 날씨가 이제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가을은 이제 수확을 많이 합니다. 이제 봄에 이제 농사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걷어들이는데 이때 농사 추수, 이제 쌀 같은 거, 여러 가지 과일이나 곡식들을 추수하고 그리고 단풍놀이도 많이 하죠. 단풍이라고 해서 이제 나뭇잎 색깔이 이 계절 추위 때문에 이제 보통 초록색에서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 단풍놀이, 단풍이 생기면서 단풍이 들면서 사람들이 단풍놀이를 산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낙엽은 이 단풍들이 이제 떨어지면 이제 낙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김장, 이 가을에 이제 11월쯤이죠. 11월쯤에 김장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있는데요. 겨울은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춥고 이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이제 찬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춥고 건조한 습기가 없는 그런 이제 날씨가 계속되죠. 그리고 한국의 겨울에는 이제 눈이 내립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 있죠.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이 눈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여기 밑에도 있지만 7일을 주기로 해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 보통 이제 현상은 이제 폭설, 눈이 갑자기 많이 내리는 폭설이 있고 눈썰매나 스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 그리고 날씨가 어떤지. 보통 이제 간단하게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그리고 가을은 쌀쌀하고 시원한 날씨 그리고 겨울은 추운 날씨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봄의 뭐 현상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봄에 꽃이 피고 사람들이 꽃놀이를 많이 가는 거. 그리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피서, 뭐 바닷가로, 뭐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많이 가죠.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농사 추수를 하고 사람들이 산으로 단풍놀이를 간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이제 눈썰매, 스키를 타러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계절에 따른 생활 모습인데요. 이 계절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시면 이제 김장 아까 우리가 봤었죠. 김장은 가을에 11월에 보통 김장을 합니다. 김장을 하는데 이제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만듭니다. 한꺼번에 만들어서 이 겨울 동안에 이 김치를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계절 상품이 있는데 이 계절마다 파는 물건들이 조금 다르겠죠. 여름과 특히 이제 여름과 겨울이 있는데 여름은 덥고 겨울은 이제 추워서 그 날씨에 맞는 이런 상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이 이제 시원하게 해주는 물건들을 팔고 뭐 냉면도 이제 먹으면 시원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절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전기장판이나 온풍기 같이 이제 방 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물건들이 이제 계절 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한국의 지형입니다. 아까 우리가 계절과 날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 지형입니다. 지형은 뭐 산지, 평야, 바다, 그리고 강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한국 지형의 특징입니다. 특징은 동고서저라고 합니다. 여기 동은 동쪽, 그리고 서는 서쪽입니다. 고는 높다, 저는 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형태의 땅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쪽 부분에 산이 많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이런 모양의 지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동쪽, 서쪽, 남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3개죠. 그러니까 3면이 바다가 되어 있는 형태의 이제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산지를 볼 텐데요. 산지는 이제 산 말합니다. 산입니다. 산을 말하는데 아까도 우리가 봤다시피 여기 보시면 동쪽에 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전체 국토, 전체 땅의 65%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도 보시듯이 산이 많습니다. 이제 전체 국토의 65%가 산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높은 산은 동쪽에 많습니다. 여기 동고서저니까 동쪽이 높죠. 그래서 동쪽에 높은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백산맥이라고 해서 설악산과 오대산이 있는 이런 산이 연결되어 있는 산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도에는 없지만 여기 제주도가 있죠. 제주도에 보시면 가운데 이제 한라산이 있습니다. 이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고 이제 남한,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있죠. 이렇게 북한이고 남한, 이 북한과 남한이 있는데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 이 한라산입니다. 뭐 높이는 이제 1947m라고 되어 있는데 뭐 높은 산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백두대간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산이 보이시죠? 산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이제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 줄기들이 서로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지리산이죠, 지리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백두대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산이 많다는 것, 한국 지형의 특징이죠. 다음은 이제 평야입니다. 평야는 이제 넓은 땅을 말합니다, 보통. 그래서 서쪽과 남쪽 지역에,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쪽이죠. 이쪽 지역에 이제 넓은 땅들이 있습니다. 이 땅이 이제 평야인데 이제 강을 중심으로 평야가 많습니다. 이제 강 옆으로 이제 평야가 많아요. 이 대표적인 평야는 이제 호남 평야, 그리고 나주 평야, 김포 평야가 있습니다. 호남과 나주 평야는 보통 전라도에 있고, 김포 평야는 이제 경기도 쪽에 있죠. 서울 경기도 쪽에 수도권 지역에 있는데, 이 평야에서는 한국인의 주식, 한국인들이 이제 주로 먹는 음식인 이제 쌀이죠.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한국의 삼면이 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세 개씩 볼게요.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이렇게 삼면 세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동해안을 한번 살펴보시면 동쪽에 있는 바다겠죠. 그래서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롭습니다. 단조롭다는 건 이렇게 좀 크게 뭐 변화된 부분이 없다라는 걸 말하죠. 이렇게 수심이 깊고 물 깊이가 좀 깊습니다. 물이 깊고 그리고 모래사장이 발달해 있어서 이제 해수욕장들이 좀 많죠. 자, 그리고 바다의 서해안입니다. 서해안은 바다의 수심이 얕습니다. 얕다라는 건 깊지 않고 깊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섬이 많습니다. 서해안에. 그리고 넓은 갯벌. 갯벌은 이제 뭐 진흙, 물이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남아있는 땅을 이제 갯벌이라고 하는데 이 갯벌이 좀 많습니다. 넓은 갯벌이 있어서 이제 세계 5대 갯벌이라고도 합니다. 뭐 미국이랑 뭐 캐나다, 뭐 아마존, 뭐 유럽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해서 5대 갯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남해안인데 이 남해안은 해안선이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섬이 많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남해안을 보시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죠. 동해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해안은 뭐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안선이 이제 복잡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섬이 좀 많죠. 네, 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강입니다. 여러분 강. 강은 그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물줄기를 강이라고 하는데 이제 강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은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입니다. 이 서울로 가로질러서 서해로 빠져나가는데요. 한강이 이제 여기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습니다. 이 압록강과 두만강은 이제 남한에 있지 않고 북한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쪽에 있는 강이 압록강이고 여기 위쪽에 있는 강이 두만강이 되겠습니다. 자, 압록강 경우는 이제 한반도 북서쪽에 있고 이제 압록강을 경계로 이제 중국과 여기 중국이 있죠. 네, 중국이 여기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고 두만강은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중국, 한쪽에는 러시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이제 낙동강인데요. 낙동강도 이제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남해로 흘러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이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여러분. 낙동강이. 이것도 이제 남해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강이 있는데 이제 금강은 전라북도에서 시작해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경계를 이루는 강입니다. 그래서 여기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이 경계를 이제 이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이 강들은 이제 경계에 있는 뭐 그 각 지역의 경계를 이루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제 강의 이름과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의 지형과 그리고 계절, 날씨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시고 뭐 뒤에 나와 있는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지역에 대해서 우리 뭐 수도권, 그리고 뭐 강원도, 경기도, 뭐 이런 뭐 전라도 이런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